구순구개월 수술을 하다 보면 뭐 좀 주관적이긴 하지만 수술의 난이도를 뭐 상중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번 케이스는 한 중간 정도 난이도에 해당하는 케이스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 코를 보면 그렇게 비대칭이 심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왼쪽 흉터가 있는 이 왼쪽이 콧구멍이 조금 더 내려온 비대칭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입술 같은 경우는 이제 입술 산의 비대칭과 윗입술 아래 라인의 가운데 부분이 볼록하지 않고 오히려 꺼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정면에서는 수술 전과 후를 살펴보면 이 흉터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고, 코의 경우 양쪽 콧구멍이 내려온 정도가 대칭이 딱 맞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술도 입술선의 높이와 좌우 대칭이 어느 정도 맞고, 입술 아래 라인도 매끄럽게 교정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콧구멍 아래쪽에서 사진을 보면 수술 전에는 비주가 이 흉터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틀어지면서 콧구멍의 높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 콧구멍 기울기가 또한 차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수술 후에는 비주도 반듯해지면서 양쪽 콧구멍의 기울기 그리고 크기가 거의 대칭을 이루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를 뭐 상중하로 나누는 것 자체가 조금은 주관적이긴 하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오랜 수술 경험을 통해서 봤을 때 이 정도 환자는 한 중간 정도의 난이도를 가진 환자로서 충분히 만족할 만한 교정이 된다는 것을 이 전후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실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구순구개월 수술 중에서 조금 더 난이도가 복잡한 고난이도 수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가 높다고 함은 이런 일반적인 비대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점사진에서 보듯이 이렇게 콧날개가 심하게 찝혀 있거나 뭐 이렇게 한쪽 콧구멍이 지나치게 너무 작고 이런 코기둥 옆에도 이렇게 주름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해야 될 재료와 수술 방법이 조금 더 많이 동원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훨씬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른 병원에서 이 구순구개월 2차 교정술을 받은 케이스인데, 교정이 조금 덜 되었는데 이 환자분 자체는 뭐 몇 군데 병원 상담을 하면서 더 이상은 도저히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본인 스스로 이제 포기하고 있었던 그런 케이스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서 코는 포기하시고 일단 입술의 비대칭을 교정하러 오셔서 먼저 입술 비대칭 교정을 해서 입술이 수술 전에 비해서 이렇게 대칭이 많이 회복되고 좋아진 이런 모습을 보였고요. 입술 수술 하시고 나서 또 좀 더 자신감을 얻으셔서 이제 코 수술도 본인이 한번 다시 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코 수술을 하시게 된 환자분입니다. 그래서 정면에서 봤을 때 콧구멍의 비대칭과 양쪽에 찝힌 이런 모습, 그리고 특히 콧구멍 밑에서 봤을 때 모습에 대해서 많이 포기하고 더 이상 수술을 포기하고 계셨었는데, 수술 후에 뭐 100%는 아니지만 거의 정상에 가깝게 교정이 되어서 환자분이 많이 만족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라도 그 환자 상태에 맞게 적합한 수술 방법을 잘 채택하고 정확하게 개념을 정형해서 수술을 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포기를 일찍 하는 것도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난이도에 따라서 당연히 수술 시간과 붓기는 차이가 있습니다. 난이도가 어려울수록 사용해야 되는 재료도 많아지고 그에 따라서 수술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 길어지면은 대개 환자에 있어서 붓기는 조금 더 생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